이거는 올려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 거면 그러니까 안 하게 될 거면 증권거래세라도 다시 돌려놓는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국민들 눈치 보느라 정치적인 이유로 안 하면 세수 펑크난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내 계좌든 해외 계좌든 분리하고 싶으면 분리해서 국내 계좌에서 손실 난 거, 수익 난 거 그래 올해 팔았어 어쨌어? 좋아 평가 금액 얼마야? 똔똔이네? 그럼 세금 내지 마.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사실 배당을 많이 해주면 제일 많이 누가 가져가? 대주주가 많이 가져가죠. 네. 저기 뭐야 배당을 해봐야 반이 세금인데 누가 네. 하겠냐. 100억을 배당 받아가지고 50억 세금 내고 이 50억도 내 아들한테 상속될 때 반이 또 반토막 날 네. 거면 배당을 평상시에도 많이 해줄 수 있게 세금을 조금 낮춰줘서 그러면 투자자들도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기대감으로 또 투자도 하게 되고 네. 기업들도 배당에 좀 너그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떠올리게 된 거죠. 자, 바로 김현우의 돈단속 우리 주머니 사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누가요? 저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기다린 건 아니죠.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무엇보다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은 기다리신 만큼 착착착착 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네. 폐지 개편안. 물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크게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정도 빼고는. 네. 일단 실생활에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공제 관련된 네. 연말정산 관련된 아이가 있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늘려준다는 거 있고요. 올해 쓰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아유, 복잡해. 예, 그냥 쓰면 알아서 깎아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알아서 깎아줍니다. 뭐 내가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예, 됐어. 오케이 패스 그래 좋아. 좋아. 자, 이게 그리고 아니, 사실 우리가 챙겨야 될 것만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가 뭘 해야 돼? 그럼 새롭게 할 거는 뭐 아이를 새롭게 낳으면은 그거는 소득공제 혜택이 그만 나요, 조금 이제. 늘어나요. 왜? 아. 많이 나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요 관련해서는 저희 시청층 대다수가 지금 개미들이거든요. 네네네. 이 개미들에게 와닿는 그 네. 부분 위주로 오늘 아, 좀 배당소득?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상 이제 보면은 뭐 법인세, 뭐 증권거래세 다 보면 윤석열 정부 때 부자감세 했던 것들 다 원복시킨다라는 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법인세는 1%씩 다 올렸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사실상 세금도 걷는다는 거죠. 3년 네. 동안 세수 펑크가 났으니까 네네네. 그걸 좀 메꾸겠다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는 모든 구간에서 다 올려서 최고 세율이 24에서 25%로 원상 복귀되는 거. 이거 사실 예고했던 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제일 주목하는 부분. 아니 코스피 5천 시대를 가야 된다고 했는데 네. 증권 거래세를 다시 또 올렸어요. 네. 그 뭐 거래할 때니까 팔고 살 때 그죠? 네. 네.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는 건데 손해 받든 간에 무조건 그렇죠. 내는 거. 이거는 올려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거래세를 네. 왜 금투세가 그렇죠. 폐지됐으니까. 네, 네. 지금 뭐 정부의 명분도 그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금투세를 폐지할 거면 그러니까 안 하게 될 거면 증권거래세라도 다시 돌려놓는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국민들 눈치 보느라 정치적인 이유로 안 하면 세수 펑크난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금투세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든가 예. 시행을 못하는 국민적인 어떤 반대가 있으면 왜 반대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금투세는 금투세로 반대하니까 안 해.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이기 때문에 폐지해. 여기저기서 그냥 싫다는 세금은 다 깎아주면 손은 누가 끼워요. 아 근데 원래 세금이란 게 한번 깎고 나면 올릴 때 그렇죠. 욕을 먹는 거는 그러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깎아주고 없애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금투세도 다시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금투세 되게 합리적인 부분은 실제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네, 보거든요. 네. 사실 나는 거래세보다는 거래했는데 이익이 나왔어.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네. 뭐 그건 뭐 얼마든지 5%든 10%든 낼 수 네, 있다 이거예요. 그럼요. 근데 나는 이제 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참 막 4848 많이 했거든요. 사고 팔고 막 신호등 걸리면 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쭉 달릴 때 또 팔고 뭐 이런 말 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막 저 수수료 나가는 거지. 네, 세금 나가는. 세금. 이게 좀 난 아까웠는데 네. 어쨌든 난 이익이 났을 때 세금 내는 건 저는 오케이다. 예. 그리고 그게 순익. 그러니까 제 계좌를 보면 빨간불 파란불 섞여가지고 그냥 이제 드디어 살짝 빨간불이 올라오기 시작한. 근데 네. 그걸 이제 팔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손에 쥔 건 없잖아요. 뭐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내 계좌든 해외 계좌든 분리하고 싶으면 분리해서 국내 계좌에서 손실 난 거, 수익 난 거 그래 올해 팔았어 어쨌어? 좋아 평가 금액 얼마야? 똔똔이네. 그럼 세금 내지 마.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 사실 제가 금투세가 그게 핵심이잖아. 아. 그 신호등 매매를 이제 하잖아요. 네. 모르죠, 저. 아, 이제 아, 예전에 빨간 불 때 예. 사고 예. 초록불 때 팔고. 근데 네. 그게 기분이 묘하게 좋습니다. 왜냐면 네, 내가 샀잖아. 네, 근데 파란 불일 때 딱 사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신호등 매매. 저는 신호등 매매라는 걸 안 해봐서. 안 해봤어요. 네. 근데 빨간 불일 때 딱 사면 네, 네, 네. 그냥 오를 것 같아. 네. 왜냐면 주식시장에 빨간색이 올라가는 파란 거죠. 불일 때는 주식을 사지 말고 직진을 하셔야 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네. 하고요. 그 코인은 예. 또 그게 색깔이 반대 아니에요? 녹색이 올라가는 거고 코인 아마 빨간색이 그럴 떨어지는 아 거고. 맞아.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네. 하여튼 그런 것들 신호등 매매가 나름 또 아, 재미는 재밌다.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주식을 하시니까 관련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저희가 쭉 설명을 할게요. 네. 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네. 원래 현행이 50억 원, 종목당 그렇죠, 50억 원 그렇죠, 이상 그렇죠. 보유자인데 이거 10억 이상 보유하는 걸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보시나요? 다시 돌아갔는데 이거는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통과가 왜 안 돼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가- 바꿔야 되는데 네, 어렵지 않을까? 아니 이미 정부안 나온 거고. 네, 네. 정부안 나온 거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 뭐 통과 안 시킬 리가 없잖아요. 글쎄요. 그 무조건 정부안 나온 거라고 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 아, 근데 그래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대주주에 대한 기준 자체를 네. 10억이라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기준점이 네. 그러니까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왜 시작했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거부터 원래는 이제 기준이 100억인가 그랬어요. 100억이었다가 50억이었다가 30억이었다가 10억으로 이렇게 쭉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간 건데 글쎄요. 그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 자체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한테 매기는 세금이냐. 네. 그러면 10억이 한 개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넌 대주주야 해가지고 네. 매길 게 아니라 그냥 주식 부자야 해가지고 네. 그렇지. 주식총 이렇게 매기는 게 맞는 거고 아. 컨셉이 그게 아니라 주식 부자한테 매기는 게 아니라 아. 어떤 특정 주식의 주인으로서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오너라고 하는 그냥 재벌 이쪽은 조금 더 남들보다 비싼 가격에 우리가 주식을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한다면 그 대주주의 기준이 이 금액 가지고 하는 게 맞냐? 뭐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뭐 1, 2위, 거기 3위 하는 네.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이걸 일괄적으로 금액으로 자르는 게 맞냐?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는 조금 안 좋. 이러면은 아마 한 연말쯤 되면 늘 문제 생기는 거 있잖아요. 막 던져요. 막 던지는 거. 네. 10억 이상 딱 그때만 피하면 되니까. 실제로 그거 삼성전자 주 임원들 언제 주식 팔았는지 공시도 그때쯤 나오잖아요. 예. 당연히 저 같아도 야, 요 날짜에 요 주식을 10억 이상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대주주에서 내년 1년 동안 내가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이건 피해라고 생각이 될 거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겠죠. 안 피하면 바보니까. 네. 삼성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삼성 한 네. 400조쯤 되나요? 400조? 근데 그래요? 400조 재민아이한테 물어볼까요? 시가총액 삼성 400조 시가총액 좀 회사에 알려줘. 10억 음.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아, 삼성 한 종목에 10억 갖고 있으면 2015년 7월 31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22조 원. 6,621억 원. 네. 고마워 재민아이. 혼돈의 카오스 나 진짜 오늘. 방송 중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궁금한 건 해결해야죠. 아니 그 텍스트로 하시면 되지. 그걸 꼭 소리까지 들려드려야 돼. 날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소리 다 줄여놨거든요. 근데 정말. 재민아이는 목소리가 크구나. 네. 아, 하여튼 오늘 그래서 선배 대신 재미나이와 네. 함께. 대주주 요건은 아마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계속 또 드러날 수밖에 더 없는 논의가 상황이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렇게 배당 생각이 소득 됩니다. 분리과세. 더 예. 예, 요거는 아.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배당을 기업이 수익이 나면 그거를 나눠 먹어야지. 네. 그게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고 음. 그 주주가 되는 이유고 네.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야 얘네는 기업이 실적이 잘 날 것 같아 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기업 실적은 잘 났는데 어닝 배당을 서프라이즈 안 했는데 배당은 안 한대. 음. 근데 왜 안 하냐 이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세금이 너무 세더라. 예. 배당을 많이 해주면 제일 많이 누가 가져가? 대주주가 많이 가져가죠. 네.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세율이 이미 49.8% 목에 맞나요? 찼는데? 40? 네. 네. 목에 딱 찼는데 음. 그거 이상 배당을 해봐야 반이 세금인데 누가 네. 하겠냐? 네. 차라리 그냥 나도 내 같아도 어차피 내가 지금 100억을 배당 받아가지고 50억 세금 내고 이 50억도 내 아들한테 상속될 때 반이 또 반토막 날 네. 거면 네. 배당 안 하고 회사에 쌓아놨다가 예. 네. 그대로 이전시켜서 자녀가 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자 특별 배당 우리 새로운 사장님이 오신 기념으로 그러면서 배당 많이 해주고 그 현금 받아다가 상속세 내는 거 이게 그냥
공식이잖아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배당을 평상시에도 많이 해줄 수 있게 세금을 조금 낮춰줘서 네. 그러면 투자자들도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기대감으로 또 투자도 하게 되고 네. 실제로 그런 혜택이 돌아가면 뭐 대주주도 그거에 호의적이라서 기업들도 배당에 좀 너그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떠올리게 된 그리고 거죠. 이제 네. 배당 소득은 다른 금융 소득과 종합과세하지 따로 않고 계산- 다 따로 합쳐서 계산해서. 최대 절반까지 떼가게 하지 말고 네. 따로 떼가지고 최대 얼마까지 하자였는데 이제 요번에 그 그 숫자가 숫자들이 나왔어요. 얘기를 근데 해주시네요. 숫자들이 나왔는데 약간 저는 네. 좀 그래요. 일단 대상이 배당 성향 40% 이상 배당하는 회사, 그러니까 아. 순이익의 40%를 배당하거나 네. 또는 25% 이상 20%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어제 세포캐정 왔을 때 25%였는데 아무튼 25% 예요. 25%죠. 네, 이거 네, 네. 숫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프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프 잘못 났죠. 25% 이상 그리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이게 뭐냐? 맞습니다.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도 되지만 배당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애도 봐주겠다. 물론 직전 연도에 비해서 배당액이 줄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회사가 배당을 할 때는 상장회사가 배당을 할 때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동일한 세율로 부과를 하되 예. 2천에서 3억까지는 20%. 이거 지방세 포함하면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네. 그러니까 38.5%죠.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 8.5%. 38.5%.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근데 되게 높은 종합소득세율하고 비교하면 한 네. 10%포인트 차이 나요. 차이가 났고 아유. 원래 여당에서 그 이소영 의원이 냈던 안에서는 최고 세율이 아마 20%대였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예. 27.5%. 예. 25% 플러스 지방세 포함해서 27.5%. 그거면 음. 한 반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민할 법한데 이거 10% 포인트 깎아주는 걸로 과연 배당을 유인이 할까? 되겠냐? 이거를 유인이 당근이라고 되겠냐? 할 수 있느냐. 네. 예. 예, 별로 그렇게 썩 배당소득 거고. 분리과세도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서 후퇴를 좀 많이 했다. 이런 그런 평가들이 느낌. 이제 나오다 그런 보니까 느낌이에요.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좀 다시 해외 그러니까 저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겠다 혹은 부동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뭐. 집에 갈까요? 아니. 요거요. 정리?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요거 그리고 그다음에 네. 그 저기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네. 보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지금은 65세 이상이면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내년엔 축소됩니다. 그 저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만 어. 못 받으시는 분들 상위 30% 이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예금이나 적금이나 어떤 금융상품 가입할 때 저 이거 세금 면제해 주세요. 그러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네. 예, 모든 금융기관 합산해서. 음. 근데 내년엔 기초연금 대상자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나는 기초연금 못 받고 있어 하시는 65세 어르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올해 가입하셔라. 그럼 올해 가입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니까. 인정해준다. 네. 그리고 이게 상위 30%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저기 저 상연금 받으시는 분들, 특수직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예 내년부터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런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알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무슨 죄예요? 음. 연금 받는다고? 부모님 혹시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게 형평성을 놓고 봐야죠. 직업적인 형평성. 좋습니다. 예. 오늘 왜 다 좋고 뭐 바쁘세요? 네? 오늘 1시까지 네. 끝내야 된다고. 자, 오늘 근데 그러면 네. 정프로님 가시고 우리 둘이 해도 돼요? 뭐 그래도 됩니다. 네, 해도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왜요? 그 꼴은 내 못 보겠어. 그 자리엔 안 앉을게요. 예, 내가 앉을 거야. 자칫 이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자, 자, 아무튼 그리고 지난주에 네. 아, 저희가 오더 하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40만 원짜리 오더였죠. 예, 슈퍼챗 40만 원 쏘시면서 만나 플러스 이 사태를 니네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죄송한 이 장르만 여의도를 지금 폭발시키겠다. 다시 오셨나요? 그럼 제가 무서운 분 성함- 아니었어요. 네, 그랬나요? 이것 좀 제발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진행? 근데 공론화 진짜 좀 시켜주세요. 만나 플러스 사태라는 예. 거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이 그냥 망했어요. 그 만나 플러스라는 데가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딴 데? 우리 그냥 그 부릉 차 타고 이런 데 가다 보면 아니에요? 뭐 부릉부릉 뭐 그러면서 네. 배달 그 기사님들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쿠팡이츠 이런 데 속해 있는 분들 말고 네. 그 가게 배달이라고 하죠. 네.
딱 전화가 왔는데 가게에서 배달 기사 호출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분들이 배달 기사를 어떻게 부르냐? 그 배달 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전용으로. 거기가 만나 플러스. 그렇죠. 만나플러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만나코퍼레이션의 만나플러스라는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배달 기사를 부르잖아요. 네. 가게에서. 그럼 그 돈들을 만나플러스라는 업체에서 쫙 모아가지고 배달 기사님들한테 월급 주듯이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서는 만나 플러스한테 배달 기사 쓰는 비용을 그렇죠. 주고 네. 저는 제가 만약 배달 기사면 만나 플러스한테 그렇죠. 건당 얼마 주세요라고 네. 해서 줘야 되는데 이번 달에 뭐 100건 했네요. 한 네. 건당 3,000원 해가지고 뭐 이렇게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딱 그거죠. 저기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이 자기네들이 먼저 돈 받아가지고 입점원체한테 둘이 뿌리는 네. 위메프 티메프 티몬 티몬 위메프 사태가 비슷한 거잖아요. 예. 입점업체한테 돈 받았다가 못 네. 준 거 네. 미정산 사태가 똑같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정산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임금 체불 뭐 개념 그게 아니에요? 안 돼요.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잖아. 그게 애매한 물건 사고 부분이 못 받은 게 아니고. 임금 체불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안 되는 배달 거예요. 노동자 지위가. 네. 이게 프리랜서 이러다 보니까 그게 구멍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그냥 코로나 때 그냥 막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등록 기준이나 허가 기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저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내고 이렇게 배달 기사들 모집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네. 얘네가 문제가 그 만나 플러스에서 모든 배달기를 직고용한 게 아니라 네. 약간 중간에 대리점 같은 느낌으로. 또 밑에 한 그렇죠. 단계가 더 왜냐하면 있었어요. 지역별로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대리 점주님들이 돈을 못 받다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배달 기사님한테 돈을 주려고 뭐 사재를 털어가지고 막 집을 팔아서 가지고도 주신 분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럼 이게 해결 가능성 있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정산 지연이 일어났던 거는 2024년 2월 올해 이제 초기 징후가 있었는데 작년 초. 작년 초 예. 작년 초부터 징후가 있었는데 보니까 아예 자본 잠식이 이게 자본 잠식 상태에 이미 빠져 있고 매출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무렵부터 막 급격하게 하락해가지고 3년 연속 적자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재작년 말에 이미 마이너스 185억 갖고 있는 돈으로 빚을 다 못 갚는 상태입니다. 다 팔아도. 그런데 그게 다 팔아도 지금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냐, 수수료를 제대로 줄 수 있냐인 상태에서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겠지만 아마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곳들이 있어요. 다날이라든가 증권사들도 직접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배달 네. 이 상황이 성장할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전액 손실이거든요. 지금 뭐 1,000억 원 넘게 투자하고 뭐 6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도 아예 그냥 자본이 없으니까 저는 이거 지난주에 들어오고 나서 기사 검색을 좀 해봤는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안 나와요. 그게 대상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배달 기사 분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공론화가 많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라도 공론화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자분들이 지금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사실 없다. 이분들 또 다른 거 배달하시느라 바빠서 제대로 이것도 그냥 대항도 뭐 못해요. 떼먹히나 보다 이러고 네. 그냥 마시는 건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회사가 망했는데 내 돈을 여기서 찾아가야 되나? 여기에 돈이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뭐냐? 다른 기업들 많아요. 그 부릉부릉 뭐 이런 것들도 네. 다 똑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들여다볼 만한 어떤 시스템이나 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네. 이런 등록제라든가 하다못해 아니면 그 예치금 보관이라든가 이런 거 똑같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치금 규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요거 보호를 위한 좀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야 있어야 되겠다는 소식. 그리고